사실 신규 창업을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상권이 좋은데 학교로 인해서 이게 심의가 안 났던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전국에 그런 학교들이 한 5, 6천 군데로 좀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창업의 순서에는 아무튼 신규로 할지 인수할지 정하면은 건물주와 임대차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구장 업종으로 인한 뭔가 임대차 계약에 더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월세 인상 부분인데 저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드릴 때 월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나오시라, 건물주랑 직접 통화하고 나오시라고 항상 신신당부해서 나오시거든요. 저희한테 이제 말씀하기로는 어려운 시국이니까 월세는 안 올린다고 합니다라고 저희가 확답을 받고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했어요.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건물주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건물주가. 그럴 수 있죠. 동결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20만 원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건물주분들이 항상 임차인이 바뀔 때가 항상 월세를 올리는 가장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뭐 강화되면서 보통 이제 5% 인상을 할 수가 없는데 주인이 바뀔 때 인상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든 20%든 건물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가장 건물주들이 가장 올리고 싶어하는 이유거든요. 그런 경우에 권리금 계약도 다 뭐 좀 취소가 되는 경우도 간간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월세 조심해야 인상 여부를 미리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용도 같은 건 별로 문제 안 되나요? 당구장 같은 경우는 지하라든지 2층에 있어도 다중이용 업소를 피해가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되게 되면은 이제 소방 시설,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뚜렷한 검토가 필요한데 당구장은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계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나라의 당구장에 대한 이제 흡연실이 의무화가 되면서 이게 흡연실이 가건물로 빠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 점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가건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가건물에다 흡연장을 만드는 거는 문제가 되죠, 요지가. 그러니까 그 점도 가장 중요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죠. 흡연 부스가 지금 뭐 제곱미터당 한 개 뭐 이런 식인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규가 없어도 되는 게 대형 구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1인 흡연 부스만 있으면은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도인 사장님들이 세 군데든 네 군데든 뭐 5인실이든 6인실이든 알아서들 그 설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법규로 규정되는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규제하는 건 없으나 있기만 하면 되지만 솔직히 뭐 한 개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갈 거니까 있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거군요.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모든 인허가 업무를 승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뭐 특별히 챙겨야 될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당구장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육 시설의 신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구장과 뭐 휴게음식점 같은 거 신고 의무가 있고요. 그거를 새로 발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시설업 그 신고증을 저희가 그 원본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을 해서 지위 승계를 해드려요. 매도인 매수인 다 모시고 가서 FM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 두 분이 바쁘시다고 하면 저희가 뭐 이임장을 가지고 저희가 뭐 100% 다 대리 업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양도양수했을 경우에는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지위 승계 안 하고 만약에 새로 그걸 받게 되면은 그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오세요. 그러면 일일이 그거를 치수를 재고 정말 여기가 대수가 맞게끔 들어가 있는지 출입문이 잘 돼 있는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100이면 100 다 지위 승계로. 이제 인수 창업했을 때는 이런 메리트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무를 하고 나서 이제 한 2일 정도 이제 체육신고 필증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점검할 게 있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성매매 이력, 그다음에 아동학대 이력 이거를 점검을 합니다. 누구예요? 제 창업하려는 하시는 사람의? 분, 매수인 분.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뭐 계약을 수없이 해봤지만 아직까지 다행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농담 삼아서 그냥 정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있으면 당구장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걸리면 저희가 한번 농담 삼아 얘기해봤던 게 귀책이 누구냐. 내가 그런 조에 걸려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한번 얘기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 수많은 고객들 중에서 그렇게 걸린 적은 한 명도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뭐 골프 스크린도 그렇고 뭐 볼링장도 그렇고 헬스장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 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혹시라도 이런 이력이 있으면 당구장은 창업할 수가 없다. 없습니다. 잔금 때 뭐 더 특별히 챙길 때 있을까요? 잔금하기 전에 또 이제 체육 신고 필증이 나왔으면 그거를 가지고 기존 그 매도인 그 사업자 등록증 원본하고 또 임대차 계약서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증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사무에 가서 기존 매도인 사장님은 그 폐업 예정 신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은 저희가 신규 사업자 등록을 개설을 신청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 신청을 하면 바로 그날 나오거든요. 여기서 신청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확정이자를 꼭 받아야 나중에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100% 무조건 확정이자를 받아들인다. 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라. 네. 잔금날 특이사항, 잔금날 이런 게 문제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큐갈이죠. 보통 사장님들이 직접 자기들이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도 외곽에서는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매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잔금날에 다 정확하게 이제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죠. 그 아무래도 잔금일날 또 추가로 중요한 거는 당구장은 그래도 시설업에 속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정상작동 유무라든지 비품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최초에 권리계약을 할 때 비품 항목을 따로 작성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잔금일날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잔금일이 지나게 되면 정상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매도인한테 부담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당구장 같은 경우는 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형체가 멀쩡하니까 보일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열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열선 자체들이 적정 온도를 맞춰줘서 공구름을 정확하게 굴러가게 하는데 잠금 때 만약에 이 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들어야 되지 않은 부분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다 켜보면 됩니다. 만져보면 돼요. 만져보면 켜서, 따뜻한가 안 따뜻한가. 온도 그렇게 설정도 보면 할 되죠. 수가 있으니까요. 적정 온도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열선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열선이 없으면은 공이 굴러가는 굴절이라든가 모든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계약 당시에 꼼꼼하게 당구 개수를 확인을 할 때 열선 유무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중대라는 거는 없어도 되지만 사실 있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선이 만약에 없는 중대들이 많이 파악을 됐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도하시는 분한테 권리협의를 그때 시도를 하시는 게 되게 유리하시죠. 맞죠. 다이의 열선 유무까지 한번 잘 잠금날 체크해봐라. 여기도 뭐 그런 회원권 같은 거 뭐 선불권 정리를 하나요? 예, 하죠. 정액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당구 초보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레슨을 받기 때문에 정액권을 끊는 경우도 있고, 코땡땡 이후로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들 활용을 하시죠. 낮에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액권으로 끊어주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거 좀 가외 질문인데 미성년도 출입이 돼요? 네, 됩니다. 스포츠 시설이에요. 당구장은. 네. 미성년자 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전 음지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어떻게 공식 스포츠로 끌어올리고 많이 개선이 되려고 대한당구연맹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좀 기울여서 얼마 전에 빠졌죠. 그래서 2022년 3월에 이 정화구역 심의 업종에서 빠지면서 완벽하게 이제 뭐 그런 거에서 다 벗어나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학교 앞에 바로 앞에 생겨도 상관이 없다. 없게 된 거네요. 네. 우와. 그래서 앞으로 신규 창업, 아까 양도 창업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조금 바라보는 시장은 어떤 거를 지금 보고 있냐면은 사실 신규 창업을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상권이 좋은데 학교로 인해서 이게 심의가 안 났던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전국에 그런 학교들이 한 5, 6천 군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런 주인사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학생들이 쳐도 돼요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당구장 동아리가 되게 많아요. 당구 동아리, 그게, 풋볼 동아리가 있었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 근처에 있는 당구장들은 그 학교에서 제휴를 해요. 1년치 제휴를 해서 그러니까 일반 그 요금보다 저렴하게. 그래서 특화 활동으로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땡땡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이 됐는데 뭐 제한 시간 다 풀리게 되면 똑같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당구장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직접 그 구청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 매장에다가. 그 어르신이 당구를 칠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혜택이 좋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혜택이 좋아요. 진짜요? 네. 시니어분들 가서 노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제휴된 데는 정말 기본 그냥 매출이 깔리는 거죠. 네, 그런 장점들. 괜찮네요. 그런 정보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정말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짚어본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좀 다를 테니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항상 돈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창업 비용일까? 보증금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당구장 업종만의 상권 분석 팁 같은 게 있을까요?